자, 근데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냐? 외환액이 터졌을 때요, GDP에 한 5% 안팎이었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95년도 5.9, 96년 5.6, 97년도 외환이 터졌을 때 3.7%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너무 적었던 거예요. 적으니까 못 막은 거죠. 그 외환액이 터지고 나서, 외환 보유액을 더 많이 좀 늘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쫙쫙쫙 늘리죠. 늘리고 나서 한 25%에서 멈췄잖아요. 25%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외환 보유액을 25%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멈춘 거냐 이거예요. 예? 자, 우리나라가 98년도부터 경상수지 흑자 국가로 전환합니다. 경상수지 흑자 국가래요. 외환위기 겪은 다음에 저 왼쪽에 보이던 빨간색으로 외환위기 전에 그러니까 97년도까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있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쫙 거되죠. 예? 그래서 지난 30년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경상수지 적자 흑자를 보게 되면요, 98년도부터 경상수지 흑자 효과로 전환해가지고 9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수지 흑자의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면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조 달러가 넘어.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외환보유액이 얼마예요? 4,500억 달러가 무너졌죠. 4,500억 달러 정도 안 돼요. 그러면 더 늘릴 수 없어서 못 늘린 건 아니잖아요. 더 늘릴 수 없어서 지금 외환보유액을 이렇게 적게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1조 달러 넘게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안 한 겁니다. 여기에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바로 제가 바로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식민지 트라우마예요. 미국 경제학자들 눈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는 지나친 외환보유액은 안 좋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싱가포르 한번 봐보세요. 싱가포르를 많이 볼 텐데, 싱가포르는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국가 신용 등급이 AAA입니다. AAA. 독일, 유럽에서는 독일국 같은 나라가 이런 나라죠. 근데 외환보유액 규모가 GDP 대비 얼마예요? 거의 100%에 최근에 100% 넘어섰잖아요. 예?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많으니까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 환율 충격이 적습니다. 환율 충격이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폐 주권을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싱가포르의 경상수지 흑자 봐보세요. 얼마입니까? 외환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더욱 해가지고 한 20% 안팎을, GDP 대비 20% 안팎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기반이 무역수지고요. 이 무역에 있을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환율 경쟁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환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는 외환을 사용을 해요. 뒤에서 소개하겠지만은. 자, 싱가포르가 국가 채무 비율이요,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70%가 안 됐었습니다. 70%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 2배가 넘어섰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가 채무 비율이 100%가 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 아마 난리 버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47%거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은 재정건전성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한 25년 동안에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어떻게 국가 신용 등급이 AAA가 한 번도 그러니까 변화가 없냐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거요? 일본과 그리스 다음으로 이게 많아요. 싱가포르가 선진국가 중에서. 네? 많은 나라 싱가포르가요. 이거 어떻게 싱가포르가 만약에 이렇게 국가 채무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이 AA가 계속 유지가 되냐고요. 한 번도 강등이 안 되고. 이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우리나라 좀 보수 언론들. 네?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국가 신용 등급. 제가 그랬잖아요. 그 원인은 바로 뭐냐면 충분한 외환보유 경상수지 흑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예요. 예? 싱가포르 제발 좀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150% 육박하는데 AA 등급이 하나도 안 변하는, 이게 강등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미국보다 더 높은 거예요. S&P 기준으로 AAA니까는 3A니까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예? 이번에 최근에 싱가포르가 외환보유액이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싱가포르가 10이거든요. 이건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싱가포르 나라가 우리가 서울 인구보다 작은 데잖아요.
근데 경제 규모에 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4,266억 달러, 4천. 근데 싱가포르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 환율 방어하면서 3,400억 달러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외환보유액이. 그런데 싱가포르는 전혀 불안을 안 느낍니다. 불안을 안 느껴. 왜냐면 이게 GDP 대비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거거든요. 싱가포르가요. 자, 최근에 봐보세요. 환율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한국이 23%가 그러니까는, 예? 한국 돈의 가치가 변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6%뿐이 안 변했다고. 예? 지난 5년 동안에. 예? 환율이라는 게 뭐랬었어요? 화폐의 대외적인 가치라잖아요. 이게 변동이 적은 게 화폐 주권을, 화폐 가치의 안정성이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올해 그러니까 환율 변동폭입니다. 우리가 뭐겠어요? 당연히요? 한국 원화죠. 한국 원화는 한 10% 그냥 떨어졌어요. 원화가. 예? 싱가포르는 4% 높이 안 변했잖아요. 왜 싱가포르가 더 한국 원화보다도 경제기본 GDP는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섯 배 더 많은 나라다가 더 이렇게 약하냐고요. 싱가포르가 그렇게 안정적이냐고, 통화 가치가요. 예? 예국인들이 싱가포르에 투자했을 때 예국인들이 가장 우선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싱가포르 달러가 충분한, 자기들 볼 때는 싱가포르 경제 규모에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돈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등급이 그러니까 AAA죠. 투자자 입장 속에서는 자기가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 수익을 실현하면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개인이나 국가나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가,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뭡니까요? 이게 미국 연준에서 나온 페이퍼예요. 96년도에요. 96년에 나온 페이퍼인데 제목이 뭡니까? 신흥시장에 있어서 커런시 크래시. 이게 뭡니까? 통화 붕괴잖아요. 이걸 제가 왜 소개하냐면은 이 두 연구자가 연준의 연구원에 있으면서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적정한 외환위기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결론 부분만 잠깐 따왔는데, 예? 따왔는데 보게 되면요, 거기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적했듯이 we define, 우린 정의한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 크래시, 지금 뭐냐면 이거 통화 가치가 붕괴된 거죠. 외환위기죠. 외환위기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명목 달러 환율로,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이 가치가, 화폐 가치가 명목 가치죠. 1년에 적어도 25%까지 상승했을 때, 그리고 이 전년도에 보다도 적어도 10% 이상 모아된, at least 10% 모아된, 전년도보다도 10% 이상 증가. 그러니까 10% 이상 1년에 변하게 되면은, 예? 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이걸 외환위기로 정의한다. 이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외환위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15% 떨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최근에 1,300원 돌파했잖아요. 이게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러니까는 지금 2,300원이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예? 환율이 1,300원대를 완전히 이제 고착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난 1년도 15%가 떨어졌어요. 한국의 원화가요. 앞에 학자들이 말한 거에 의하면 외환위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난 한 달 동안에 4.5%가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에. 이건 1년 동안에 15%인데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요. 속도가.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런 용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은 불안하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이게 싱가포르 사례입니다. 싱가포르는요, 이 외환을 세 군데서 관리합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이요. 중앙은행이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머니터리 어서리티 오브 싱가포르 해가지고 이게 싱가포르 통화 당국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MAS를 줄여가지고요. 싱가포르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스요. 그 다음에 GIC는 뭐냐면은
이게 싱가포르 투자청이죠. 투자청,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의 약자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테마섹 홀딩스. 예? 그런데 이 외환을 세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에서는 뭐예요? 자기들 통화정책에 있어 환율을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을, 통화가치 안정성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니까요. 정부의 재정 당국하고 더불어가지고, 예? 이게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이게 이 중앙은행 마스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 뭐냐면은 가장 그러니까 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주로 뭡니까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죠.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예?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환 보유액 중에서 상당 부분은 투자청이나 테마섹 홀딩스에서 가고 있는데, 투자청하고 테마섹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투자청하고 테마섹은 뭐냐면 정부 소유예요. 싱가포르 정부 소유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투자청은 GIC는 뭐냐면요, 중앙은행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는 위험한 데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 대안투자라고 돼 있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흔히 대안투자라는 것이 개인 사적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위험한 상품이잖아요.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걸 대안투자라고 그러죠. 이런 데다가 운영을 해요. 예? 이런 데다. 그러니까 훨씬 중앙은행보다도, 그래서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도 높을 수밖에 없죠. 위험성이 높으니까요. 보다도 그러니까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돈 벌기 위해서요. 테마섹 홀딩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더 공격적이요. 그러니까 가치 중심에 그러니까는 이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싱가포르가 확보한 외환을 달러를 가지고 한 세 군데로 나눠서 가는데 3분의 1은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환율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뭐냐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요. 싱가포르가 왜 이런 장치를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통합되어지면서 자본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자본들이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외국인들이요. 싱가포르도 그러니까 자본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더라 이거예요. 달러가 싱가포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닙니까? 달러가 많이 공급되니까요. 싱가포르 내에. 그 얘기 싱가포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싱가포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싱가포르 수출에 부정적 작용하잖아요. 싱가포르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OFR이라고 했어요. OFR. 이게 뭐냐면 Official Foreign Reserve죠. 이게 뭡니까? 정부의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외환이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예? 이게 OFR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사들이는 거예요. 달러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달러 사들이는데 이것 중에서 GDP의 한 65 내지 75%만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나머지 사들인 거는 다 정부로 이전시켜요. 그럼 정부가 이거 무슨 돈으로 가느냐? 중앙은행은 뭡니까? 정부의 은행이잖아요. 시중은행의 은행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잖아요. 정부의 예금 계좌가 중앙은행의 계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정부 예금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맞바꾸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RMGS가 뭐냐면요. 이 외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확보한 이것을 인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거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싱가포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안 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 걷어서 한 것이 정부 예금에 들어올 게 아닙니까? 계좌에. 그거하고 그러니까 교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외환 관리를 위해 가지고 발행하는 채권, 이게 RMGS라는 거예요. 외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정부 채권. 이건 여기에다가만 쓰는 거예요. 이거만 교환하는 거예요. 다른데 이건 중앙은행이 이거를 그 시중에 유통도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확보한 정부로 넘어온 달러를 투자청이나 테마섹스에다가 넘겨줘요. 테마섹스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대리로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것을 인수받아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이 국부펀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 게 아닙니까? 예? 돈을 벌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냥 안전빵으로, 중앙은행은 되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중앙은행이라는 것은요. 근데 싱가포르도 중앙은행은 그런 안전빵에다가 운영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만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투자청이나 테마세 홀딩스에서 보다 공격적인,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쪽으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하느냐? 정부가 아까 세금 걷어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요? 정부가 하는 게 사회 지출이잖아요. 의료, 교육, 근데 사회 지출하고,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지출, SOC 지출, 이런 것도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다 써요, 이거를요. 여기다 쓴다고. 예?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 걷은 것이 중앙은행에 예금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금으로 중앙은행이 사들인 달러를 그러니까 그걸로 지불해가지고 정부로 달러를 이전시키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부족할 때는 채권도 발행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사들인 달러를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확보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는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투자 자금을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이 이 연금으로 저축하는 것을 투자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운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일종 국부펀드죠. 국부펀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야 됩니까요? 예금하고 이게 맞바꿨으니까는 정부가 이걸 가지고 재정 지출을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통화 발행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정부가, 그러니까 싱가포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외환보유액이 그러니까 GDP 대비 거의 100%까지 이렇게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 달러가 그러니까 충분히 확보되고 있으니까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공격을 못 하죠. 투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공격을 할 때는 쟤들이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는 싱가포르는 달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까 국가 시정 요금도 안 떨어지고, 근데 방어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투기 세력들이 공격도 안 해. 그러니까 환율도 변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의 화폐 가치가 안정성을 확보하니까 통화 정책도 독립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화폐 주권,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화폐 주권이 확보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근데 대한민국은 왜 그러니까 싱가포르보다 못한 나라냐고요. 대만 봐보세요. 대만은 싱가포르보다 못해도 대만도 97년도에 동아시아 외환위 겪고 난 다음에 그 당시는 한 30%뿐이 안 됐었어요. 우리보다 높았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방어를 더 많이 한 거예요. 환율 변동성이 작았죠. 외환위기 때도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한 80%까지 끌어올렸잖아요. 80%까지. 예? 대만이 그러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예? 높아요. 뭐 때문에 높겠어요? 뭐 때문에 높겠냐고. 이거예요. 달러 많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게 아닙니까? 스위스 한번 봐보세요. 스위스가 외환보유액이 쫙 그러죠. 100% 넘으면 120% 넘죠. 스위스 같은 나라가 왜 이렇게 외환보유액을 가겠냐고요. 예? 스위스 프랑하 쓰죠. 프랑하. 스위스는 유로 안 씁니다. 예? 중립국가라서 프랑하 쓰죠. 예? 근데 스위스가 뭐냐면 달러 가치를 계산할 때 6대 통화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통화 아닙니까? 스위스도 작은 나라잖아요. 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외환보유액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적정 외환보유액,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좋다고 하는 전문가들, 좀 싱가포르나 좀 스위스를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거 나쁘다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들보다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유럽에는요, 작은 나라라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월가에 제가 공부해 보니까는 월가에 그러니까 안 당하려면 월가 뱃속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 틈에서 그러니까는 살아남고 선진국가로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120% 넘게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위스가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는 비판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한국의 전문가들 지나치게 외환보유가 많은 거 아니에요?